그리고요,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거 유예하자는 법안, 이 법안을 발의했었기 때문입니다. 과세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과세한다는 게 부득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세가 이렇게 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과세 너무 이렇게 세게 과세하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처럼 주식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처음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체 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을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가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그런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요, 본인이 이거 법안은 발의했지만, 과세 유예 이 법안은 발의했지만 본회의 투표 때 반대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본회의에서 찬성표 안 던졌다. 근데 국회는 바로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명이 거짓으로 일단 드러난 겁니까? 참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이해 충돌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 2018년도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가상화폐를 라고 했다가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바로 이제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가 젊은 층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사실 이제 2030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여야 간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농내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대표 발의자였고, 바로 그 다음에 이름에 김남국 의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하는 법안을 이제 냈어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에 따르면 그거 찬성표 안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안을 내놓고도 그 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2년 유예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수정예법이 돼서 2년 유예하는 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유예하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김남국 의원은 이해 충돌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본인이 가상화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자로 나섰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 법안이 발의됐으면 찬반은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가상화폐를 60억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법안 발의자로 참가했단 말이에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핵심은 그겁니다. 본인은 자꾸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자기가 내는 법안을 또 찬성 안 했어요. 그다음에 2년 유예하는 법안. 만약에 2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으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이 한 10% 정도 넘어가더라도 6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제 혜택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금액이 만약 60억 원이라 하면 1년 동안, 2년 동안 만약 과세를 안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를 6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 충돌에 확실히 걸린 거죠. 아니, 자기가 통과한 1년은 반대를 하고 2년 통과하는 유예했다? 그러면 2년 동안 본인이 혜택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자꾸 문제의 초점을, 아니 의원들은 다 그 법안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자꾸 흐리는데, 그 흐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자체도 다른 쪽으로 퍼지는 것도 물타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 해명도 본회의 때 찬성표 안 던졌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본인 이제 파랗게 김남국.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인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지금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저도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재개정의 입법에 대한 부분은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조금 법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예.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뭐 가상화폐 과세유예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도 세 분에 걸쳐서 다 이 부분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뭐 윤창현 의원이라든지 유경준 의원이라든지 조명희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 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소지는 좀 적다고 봅니다만은 어떤 이해 충돌이라는 어떤 광범위한 국회의원으로서 광범위한 어떤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해 충돌 논란, 자금 출처 논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와서요. 이해 충돌과 관련된 얘기 또 하나 있는데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위믹스라는 데가 사실은 그 이 코인 중에서 그렇게 그 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는 위믹스는 사실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고 유통량 불확실, 뭐 여러 그 시장의 평가가 좀 냉혹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혹시 이 그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코인을 왜 하필 위믹스라는 덜 알려진 코인이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혹시 다른 정보를 김남국 의원이 알고 있었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 얘기도 좀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그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위메이드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만든 게임 회사인데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 이유는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가 대량 매도하고 유통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금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코인 거래소에서조차도 유통 물량과 발행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명하지 않은 코인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된 그 위믹스 주식을 몇 천만 원도 아니고 60억 원까지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유를 했을까?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발행량은 얼마고 그 발행 유통 과정에 김남국 의원이 얼마에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위믹스 코인을 샀다가 팔았는지 이런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서 이 벗어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는 그 코인, 해당 코인 얘기까지 저희 남은 의문점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김남국의 해명까지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설명하러 해명하면 저희가 그것 또한 당연히 반영을 할 테고요. 첫 번째 이슈는 검찰 수사 관련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